네,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표정이 변해가고 이슈는 계속해서 탄생을 하고요. 오늘 시장은 좀 부진하게 흘러가는데 네. 결국에 트럼프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분밖에 없죠. 네. 네. 아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작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선인이 후보자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알고 있어도 피하기가 어렵네요. 네. 네, 아마 자동차주 투자하신 분들의 마음이 좀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초중반 하더라도 통큰 결정을 통해서 굉장히 또 시장에 좋은 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 네. 하루아침에 관세 부과 딱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지금 물거품이 돼버린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1기 때보다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다들 미국과의 어떤 신경전보다도 자국 경기를 좀 살리는 데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 초중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조금은 나은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같이 처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나 가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간밤에 급락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중국도 미국 엔비디아 규제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반도체 오늘 하이닉스가 특히나 많이 밀려서요. 네. 이럴 때는 반도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밀린 거 아닙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이런 하락이 엔비디아에서 나왔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건 뭐 반도체 소부장이건 정말 다 빠져야죠. 그것도 1, 2% 하락에 그칠 것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5%대, 뭐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대 하락.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플러스로 지금 가고 있고 네. SK하이닉스도 하락은 나왔지만 하락이 그렇게까지 지금 심하다라고 할 정도의 하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서 되게 묘하게 어떤 것을 이제 좀 쫓느냐에 따라서 투심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엔비디아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HBM. 그런데 엔비디아를 바라보지 않으신 분들은 BHBM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만을 바라보고 HBM만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는 디램, 낸드 플래시, 레거시 쪽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 많이들 좀 하실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아마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기업인데 뭐 그 기업을 제외하고 넥스틴과 같은 기업들도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이 중국발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의 위치가 사실 신규 매수하기에도 저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조정이 당연히 글로벌 지수에도 안 좋고 우리나라 전체 지수에도 좋진 않지만 작년처럼 그렇게까지 큰 파급력, 영향력은 지금 없는 상황이니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이제 개인 플레이를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첫 번째로는 선택해야 될 건 HBM 쪽의 조정을 이용할 거냐? 나는 HBM은 이제 좀 힘들 것 같으니 BHBM 쪽을 이용할 거냐 이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HBM 쪽을 선택하신다면 오늘 한화비전이 굉장히 좋은 공시를 냈습니다. 장비 수주 공시를 냈는데 이게 테스트가 아니라 TC 본더예요. 한미반도체에서는 당장 하나비전이 빠른 시일 안에 TC 본더 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보란 듯이 하나비전이 TC 본더 공시를 지금 내었기 때문에 HBM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비전이 당연히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 같고 BHBM 쪽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과 넥스틴 위주로 보시는 게 지금은 더 낫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비전이 현재 장에서
한 1%가량의 상승이네요. 오늘 장중에 한 4%까지도 올랐었는데 네. 조금 밀리잖아요. 그럼 지금 진입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하나비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불과 한 4, 5개월 전만 하더라도 네.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면 라이벌 회사로서 지금은 한화비전을 투자해야 할 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데 네. 이렇다 할 TC본더 수주 공시가 안 나왔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 기업도 단순히 한화가 붙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던 상황. 더욱 이제 또 상대 어떻게 보면 라이벌사인 한미 반도체에서도 네. 지금은 우리가 또 위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하나비전이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최근에 좀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 지금 되돌려 버릴 수 있는 오늘 수주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도 괜찮다. 보통 HBM이 안 좋으면 엔비디아 떨어지고 SK하이닉스 떨어지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 다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하나비전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다는 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하나비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라봄에 있어서 매도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네. 하나비전만큼은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미 반도체를 놓고 보자면 네. 현재 한 5%가량 밀리고 지금도 오늘장의 저점 부근이거든요. 한미 반도체는 이제는 좀 놔줘야 할 때라고 보세요. 놔줄 순 없죠. 이게 아무리 하나비전이 좋은 수주 공시를 냈었어도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장 점유율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소 이제 실망감이 이젠 좀 많이 나온 상황이라 분명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 관리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벌써 8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서 손절은 저는 의미 없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비전이 시장에 들어왔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수주 공시가 딱 끊겼다? 그러면 손절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가져가면서 일단 하락이 진정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시고 그때 추가 매수의 전략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내려놓기에는 일단은 한미 반도체도 계속해서 흐름 놓고 챙겨보면서 네. 대응을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그렇죠. 관점으로 말씀 네. 주셨습니다. HBM, BHBM 나눠서 보자 말씀 주셨고 HBM으로 봤을 땐 한화비전, HBM은 주성 엔지니어링, 넥틴 챙겨보겠습니다. 자, 자동차는 오늘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25% 자동차 관세 때리겠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을 한 상황에서 현대차는 관세 면제 이야기까지 받았었잖아요. 좀 다르게 봐야 되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분은? 네, 돈도 진짜 우리가 궁금하네요. 1, 2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31조나 되는데 수십 조를 가져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참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 마음속에 트럼프는 트럼프구나라는 게 기저에 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관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주들은 이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막 덥석덥석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아니지 않겠는가. 추후에 네. 1년에 이러한 것들이 좀 완화되고 나서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오늘 이제 낙폭이 커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비중 확대는 조금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본질적으로 두 가지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트럼프 입 때문에 우리가 막 정신 사납잖아요. 그래도 자동차주들의 본질은 뭐냐? 자동차를 얼마만큼 잘 파냐? 잘 파냐? 이겁니다. 그래서 네. 수출 데이터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세 25%를 매기는 게 두 번째는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미국 외에 생산되는 모든 브랜드와 모든 나라의 관세가 공평하다는 표현이 맞나요? 일단 동일하게 부과되는 부분이니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사 수혜를 받을 기업 그런 걸 찾기는 좀 어렵지만 네. 우리는 무엇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냐면 환율입니다. 환율이요. 네. 다른 나라보다 지금 자동차 산업 기준으로 보면 네. 일단 환율이 조금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구간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달러 수혜주라는 그렇죠. 관점이신 거죠? 우리나라 시장 전체로 보면 좋지는 않지만 네. 자동차 산업 한정에서 보면 일정 부분 이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관세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으니 너무 안 좋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네. 완화해준다 했었을 때 수십조 원을 투자한 우리나라부터 뭔가 베네핏을 주지 않을까라는 저는 막연한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럼 현대차 지금 4% 빠지는 거 매수 네. 기회라고 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오히려 지켜볼까요? 만약 산다면 저는 현대모비스를 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네. 굉장히 높이 있는 걸로 보통 기억하거든요. 현대차가 가면 기아도 움직이고요. 네. 또 이제 현대차 기아가 가면 현대모비스도 가는데 왜 이제 현대모비스를 이야기하느냐? 결국엔 공장을 짓는 게 하루아침에 지을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이렇게 트럼프 위기 현재 상황에서 짓겠다고 하지만 만약 막상 다 짓고 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닌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결국 뭔가 그래도 미국 쪽에서 생산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한 달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당장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을 수 없다면 반제품으로 들여와서 여기서 조립을 해라. 네. 그러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반제품을 조립을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부품사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 현대모비스밖에 없고 또 현대모비스와 지금 GM과의 협력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내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변수에도 좀 방어할 수 있는 체력 자체를 가지고 있는 쪽이 네. 일반 부품사들보다는 당연히 현대모비스가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오늘의 하락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현대모비스가 낫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주주환원 정책의 앞단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자리 진입해 볼까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어요. 다소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가져가 볼게요. 자, 현대차가 미국에 집중을 하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중국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중국에 날아갔다는 그렇죠. 소식이 전해지는데 전장에 힘을 쓸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뭐 샤오미, 비아디 만남을 가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삼성전자 쪽으로는 어떤 시각이신지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앞서 엔비디아 이야기할 때 같이 봤으면 좋았겠지만 네. 전장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타이밍이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뭐 이재용 회장님이 바라보는 큰 그림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당장의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성과거든요. HBM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리고 DDR7은 언제 양산해서 얼마만큼의 매출 비중을 키울 것이냐. 그런데 또 갑자기 전장 이야기를 하니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SK하이닉스와 LG는 어딜 자꾸 가냐면 네. 미국을 갑니다. 그런데 미국 간 게 아니라 또 중국 가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들이 참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디야? 물음표가 좀 붙을 수밖에 없죠.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에게 원했던 건 두 가지예요. HBM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적자인 파운드리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놓는 것 같고 그 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봤었을 땐 당연히 더 커질 수 있는 산업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어떤 시장에 좀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다소 좀 약한 뉴스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전장 쪽도 한번 체크는 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네. 또 전장하면 삼성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를 한번 이제 관심 리스트에 놓고 보시는 뉴스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삼성전기는 차트 열고 보니까 진짜 재미가 없네요. 그렇죠. 많이 빠져 있는 자리에서 뭐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도 않고 그냥 횡보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삼성전기 말씀 주셨고 네. 그러면 지금 반도체도 아니고 그리고 자동차도 좀 힘든 상황이라면 네. 어떤 섹터를 바라보세요? 근데 오늘은 올라가서 이야기 드리는 걸 수밖에 없는데 결국 관세 무풍지대를 봐야 돼요. 엔터, 뭐 컨텐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연속성을 보이려면 지수가 안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좀 속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그렇죠. 올라오는 쪽이어서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지수가 좋지 않을 때마다 앞으로 중국이 조금 더 경기 부양을 하면서 우리나라 쪽에 한한령 해제와 더불어서 개방을 해준다라고 하면
관세 무풍지대라고 불릴 수 있는 섹터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게임, 엔터, 컨텐츠.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고 오늘도 지수가 안 좋으니까 네. 또 이쪽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를 시간을 되돌이켜 보면 어제 사실 SM 오늘처럼 갈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네. 근데 가다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제 지수가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이 정도면 수익 실현하고 반도체 2차 전지 나도 저점에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또 하루 만에 지수가 안 좋으니까 다시 어제 강했던 쪽으로 일단 또 피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약 단기적으로 플레이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엔터나 컨텐츠를 보시는 게 맞고 엔터를 보신다면 순서가 저는 뭐 하이브를 또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국 중국 매출은 SM이 단연 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터 쪽에서는 SM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는 일단 수급과 차트의 모양을 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그런데 지금 컨텐츠 쪽에서 IP 힘이 가장 센 쪽은 폭삭 소가수다 그 작품 때문에 팬 엔터테인먼트를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첫 번째 공개, 두 번째 공개할 때 파급력이 커가지고 주가가 먼저 움직인 게 있어서 조정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매매 난이도가 좀 높아졌으니 주식을 기준을 잡고 이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 SM과 스튜디오 드래곤을 조금 먼저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트럼프 무풍지대, 트럼프를 피해서 봐야 된다. 엔터 컨텐츠 게임 말씀 주셨고 SM 스튜디오 드래곤. 엔터 안에서는 JYP 어떡할까요? 실적 때문에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주 내에서 JYP를 탑픽으로 주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 본부장님은 그 시각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잘 가는 쪽이 좋다. 실적이 안 나왔을 땐 저평가일 수도 있는데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럼 저평가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그냥 진짜 낮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것을 좀 벗어나려면 다가오는 1분기에 보여줘야 돼요. 굿즈 많이 팔아야 됩니다. 사실 지난 3분기 굿즈 진짜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뭐 인형 가게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JYP 매수 관점은 X인 거죠? 오히려 지금은 SM이 더 나아 보여요. 더 잘 가는 쪽으로. SM이 오히려 중국 쪽에 더 친숙하고 그리고 실적도 지금 JYP 대비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JYP보다는 SM을 이제는 조금 더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JYP 주주분들이 들으시면 JYP 끝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형 맛집인 만큼 다가오는 1분기에 인형 잘 팔면 됩니다. 플러스 신규 아티스트들에 대한 부재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JYP CEO의 운영 능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폭삭 소가수다 보셨나요? 조금 봤죠. 조금 보셨어요? 사실 재밌던데 왜 조금 보셨을까요? 다 나오면 보려고. 몰아보기 하시려고요? 그럼 팬 엔터테인먼트 진짜 선반영이 많이 됐잖아요. 말씀 주셨듯이 4,200원 찍고 쭉 빠졌는데 오늘 드디어 양봉이 하나 떴어요. 이럴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만약 현재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이 계시다면 2,55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을 잡고 나는 한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보겠다. 지금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거든요. 지금 또 마지막 부가 이제 예정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예고를 봤는데 호응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그 제 이야기에 공감대가 형성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2,550원대, 2,550원대를 손절 라인 잡고 반등 시에 3,200원이라는 가격대를 한번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원 단기 목표가로 바라보시면서 팬 엔터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오늘의 종목을 이제 받을 시간인데요. 오늘 결국에는 그럼 트럼프 피해서 가자 주셨을 것 같아요. 트럼프도 피해 가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어느 정도 얹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AI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결국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3빌리언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거든요. 3빌리언?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정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것도 빠져 있는 거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들을 많이 냈죠. 그러니까 뭔가 할 것처럼 처음에 이제
관심을 받았을 땐 우리도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또 해외에 진출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검사 이쪽에서도 국내에서의 점유율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고 플러스 해외 시장 진출도 지금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해외에서도 지금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저는 지금의 구간도 괜찮다. 네. 지금 윗꼬리가 조금 달렸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의 가격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만약 공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 혹은 종가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손절 라인은 시장 상황인지라 6,200원 되게 짧게 갖고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방송 준비할 때보다 많이 내려서 손절 라인을 제가 살짝 조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6,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의 마지노선으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6,000원이요? 예, 6,000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6,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7,500원이라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빌리언 받았습니다. AI 소프트웨어 플러스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6,000원을 손절가로 잡아보면서 7,500원 네. 목표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업앤다운 인사드릴게요. IS앳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